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석태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한국 사람들 정말 우매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것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국 사람들은 레밍이다. 레밍이 뭡니까? 쥐입니다. 쥐의 습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한국 사람은 개돼지다, 이렇게 비하하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일까? 이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성적이보다는 감성적이다, 이런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비하하는 그런 용어를 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감성적이죠. 그렇지만 이성적이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역사 이래로 많은 정치꾼들이 이런 국민성을 이용해 왔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 일 아닙니까? 바로 광우병 파동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광우병이 아닙니다. 광우뻥이었습니다. 광우뻥. 지금까지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내가 송송 빠진 사람이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광우병 선동은 엄청났습니다.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이 광우병 집회에 모인 사람들 촛불 집회를 보고 청와대 뒤편 산에 올라가서 눈물을 흘렸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광우병 파동으로 인해서 이명박 정부는 집권 내내 큰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동력을 잃은 것입니다. 또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세월호 사고. 세월호 사고는 엄밀히 말해서 대형 교통사고였습니다. 물론 그 피해자 가운데 단원고 학생들, 10대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많이 숨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용하는 집단에서는 학생들의 죽음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이 죽음이 마치 부모나 그리고 형제, 이런 사람이 죽은 것처럼 감정이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광우병 파동보다 더 세게 이어진 것이 바로 세월호 파동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사고 현장에서 컵라면 하나를 먹은 당시 장관 한 명이 그대로 모가지가 됐습니다. 이 컵라면이 황제 라면으로 둔갑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슬픔에 겨워서 눈물을 짓고 있는 그 현장에서 라면을 먹을 수 있는가? 컵라면, 황제 라면을 먹을 수 있는가?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가지가 됐죠. 근데 실제 당시 함께 라면을 먹었던 그 당시에 야당 도지사는 그대로 살아났습니다. 타켓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타켓? 바로 집권 여당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타켓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야당 쪽 인사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세월호 파동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6일에 발생한 사고지 않습니까? 5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광화문 광장에는 아직도 세월호 사고를 추념하는 추모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세월호에 대한 국민의 감성을 이용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윤저 뻥이 있었습니다.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내부 고발자, 공익 제보자라고 그렇게 축혀 세운 윤저, 본명은 윤애영이죠. 누가 이를 주선했습니까? 바로 집권 여당
국회의원이 중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여권 국회의원 9명이 후원회까지 결성했습니다. 윤지호는 당시에 권력이었습니다. 새로운 권력이었습니다. 국회에서, 또 언론에서, 또 경찰에서 하나의 권력을 지른 지락펴락하는 그런 신권력이었습니다. 누구도 윤지호의 말에 대들지 못했습니다. 서울경찰청장도 윤지호에 대해서 5번이나 사과를 했습니다. 무슨 스마트워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니까 서울경찰청장이 화들짝 놀라서 윤지호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던 것입니다. 이런 국민성을 이용한 것이 또 이번에 새로운 반일 프레임, 이게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조국이 누굽니까? 바로 얼마 전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을 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서울대 로스쿨 교수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또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이 될 가능성이 높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물론 청문회를 거치하지만 지금 청문회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빈 껍데기입니다. 문재인이 지명만 하면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국이 어떻게 지금까지 대처해왔습니까? 자기 SNS상에서 어떤 글을 남겼습니까? 죽창과 어병 운운했습니다. 그리고 동학혁명을 내세웠습니다. 반일 프레임에 굉장히 주막 가표를 했습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듯이 그렇게 반일 감정을 선동질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지도자들의 모습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1894년 12월 동학혁명이 일어난 그해 12월에 동학군 수만이 모였습니다. 바로 공주를 함락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공주를 함락시키고 당시 한성으로 올려간다,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동학군 수만, 그리고 이에 맞서는 조선 광군 2,500여 명, 그리고 일본군 200여 명이 우금치에서 맞섰습니다. 지형은 이렇습니다. 동학군이 있는 지형은 아래쪽, 그리고 조선 광군과 일본군이 있는 지역은 위쪽, 거기에 기관 단총까지 설치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만일 말이죠, 동학군의 지휘부가 조금 더 이성적이었다면 그렇게 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학군 뒤쪽에 궁을이라는 글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시천주 좌증이라는 주문을 외기했습니다. 궁을을 달고 이 주문을 외우면 총알이 피해간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를 믿었던 동학군은 그냥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면서도 어떻게 올라갔는가? 바로 서서 행진하는 식으로 올라갔습니다. 위에서 일본군과 조선 광군이 쏜 기관총이 그대로 사람들의 몸에 총알이 박혔습니다. 그런 전투를 하루에 40-50차례, 50차례까지 계속 이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만일 당시 지형지문을 이용해서 포복을 하든지 아니면 밤이 돼서 게릴라 전술을 폈다면 이길 수도 있는 그런 전투였습니다. 그런데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감정에 호소를 했던 것입니다. 이 부적을 달고 이 주문을 여면 총알이 피해간다. 궁을, 시천주 조화정. 이때 동학군 26,000명이 숨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군은 단 한 명이 숨졌을 따름입니다. 1대 26,000. 이런 프레임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는 것이 아닙니까? 이번 반일 프레임도 저는 이전과 거의 동일하다고 봅니다. 왜 지금 반일 프레임에 났습니까? 정치적인 것 아닙니까? 내년 총선을 위한 것이 아닙니까? 지금 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바로 불산 때문에 생긴 거 아닙니까? 불소 때문에.
이것이 40톤이 일본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왔는데 3년간 쓸 그런 분량인데 이게 현재 39톤 가량, 그러니까 99%가 행방불명입니다. 그래서 일본 측에서 이에 대한 행방을 요구하니까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걸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불사는 우라늄 농축에도 쓸 수 있는 전략 그런 물질입니다. 그래서 유엔에서도 제재가 된 그런 물품입니다. 일본에서는 당연히 3년치를 가져간 불소의 행방을 요구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는 대답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화이트리스트 대상에서 제외된 그런 사실이 있는데도 이것이 제대로 지금 현재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대로 해명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해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물건 불매운동, 또 일본 여행 안 하기, 이런 등등 계속해서 감성적인 구호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공직사회에서는 간부 공무원들이 일본제 사무용품 폐기 운동까지 펼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무슨 중국의 문화혁명, 홍위병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가소롭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감성적으로 나옵니까? 분명히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왜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친하게 지내자 이렇게 외치는 반면에 서방 세계,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배척적입니까? 그리고 이 판일 프레임을 예상이라도 한 것처럼 영화 봉오동 전투가 생산돼 나오고, 그 앞전에 공영방송 또는 민영방송에서 이몽이라는 드라마, 또 농두꽃이라는 그런 드라마가 계속 이어져 나오다가 이번 8월 7일에 봉오동 전투가 개봉된 것입니다. 모두 반일로 가는 한 해 길목으로 들어서는 그런 느낌입니다. 왜 이렇게 감성적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바로 내년 4월 15일 총선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닙니까? 총선에 반일로 나가자, 이것이 제리다. 그래서 민주당 당 공식 기관인 민주연구원 관련 문건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국민들 제발 이제 이성을 차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감성에 이끌려서 얼마나 많은 손해를 봤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또다시 이성을 찾지 않고 또 감성에 빠져 들어간다고 하면 이번에는 도대체 헤쳐나오지 못할 만큼 깊은 수렁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 이번에는 말이죠, 이성의 눈보다는 이성의 눈으로 봐야죠. 감성의 골보다는 이성의 눈으로서 행간의 의미를 차지합니다. 왜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반일 프레임으로 모든 것을 몰고 가려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또 파고 또 파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 뭐 감성이 많다고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예술적인 측면에서도 좋고, 그리고 사람 사는 그런 맛과 멋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치적인 문제에서는 우리가 감성에 따라서는 안 됩니다. 이성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지성을 가지고, 그리고 판단을 가지고 정신을 차려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펼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이끌어 나가는 대한민국 자유우파 애국 세력,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해야 할 덕목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감성보다는 이성의 눈으로 모든 것을 지켜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숨겨진 발톱, 이런 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지금 이상하게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성의 눈을 가집시다. 감성은 조금 제쳐두고 이성의 눈으로서 이 정부의 여러 가지 면들, 스펙트럼을 봐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